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그룹 박대근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요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정말 큰 이슈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시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이 나왔는데요. 지난달이었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재개발과 재건축의 규제 완화를 통해서 활발한 주택 공급을 목적성을 가지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을 이행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으로 인해서 이제 시장이 위축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었었지만, 바로 이런 재개발의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신속한 공급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규제를 통해서 이런 규제 완화를 통해서 어떤 부분으로 접근을 또 부동산의 투자에 있어서 진행을 하셔야 될지, 또 기본적인 내용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오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자, 궁금하신 내용들은요, 서울전화 02-2638-3956번으로 전화 주셔서 궁금하신 내용 해소하실 수 있는 시간 같이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의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부동산 고수비급 148강 서울 재개발 규제 완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라는 방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혼선과 서민 주거의 불안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고, 지난 4년에 비해서 서울의 주택 가격의 상승률은 무려 84%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는 모습들, 특히나 무주택자일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감들이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주택 가격이 이렇게 급상승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나왔었던 내용, 가장 중요한 주택 공급이 가장 큰 원인이다. 주택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의 그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15년 이후에 2015년 이후에 재개발 지정됐었던 정비구역 지정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라는 점을 보시더라도 주택 공급에 대한 급감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이전부터 나왔었고, 이미 10년 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었던 정비구역의 출구 전략을 통한 해제 지역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던 부분이 가장 크게 요소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자, 노후주거지에 대한 개선 효과와 그리고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의 공급이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자, 여기서 재개발을 우선적으로 이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을 먼저 움직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의 재건축 현장들은 높은 프리미엄이라든가 이때 예상될 수 있는 이런 사업성들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이라든가 급상승을 우려했었던 것이 바로 재건축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밀도 주택들, 또 가격대가 낮은 빌라들이 밀집되어 있는 재개발 지역들을 기본적인 인프라 개선과 함께 더불어서 개발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성을 최소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재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재개발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재개발 시장들 구역이 해제됐거나 까다로운 구역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했었던 지역들, 그리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15년, 20년 걸리는 지역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의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는 재개발 추진 의욕이 계속 저하됐었던 부분들을 개선하겠다라는 내용이 가장 크게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총 6가지 6대 규제 완화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주거정비 지수제 도입에 따라서 구역 지정이 급감했었던 출구 전략을 통해서 해지됐었던 지역들이 많았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주거정비 지수제를 폐지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노후도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가 되고, 그리고 구성이 되고, 구역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 가로정비주택 기준 규모죠. 이 규모만 법적으로 필수 항목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선택 항목, 노후도라든가 접도율이라든가 호수 밀도, 그리고 과수 필지 40% 충족들을 하나만이라도 이제 충족을 한다면 바로 재개발을 지정할 수 있는, 구역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요건들을 유지를
하는 걸로 이제 바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주거정비 지수제를 구성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점수를 따지죠. 뭐 70점 전체적으로 이제 70점 이상이 돼야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들이 이제 정비지역으로 구성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주거정비 지수제가 구성이 되면은 해당되는 지역은 약 1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이런 그 주거정비 지수제 로 인해서 재개발이 되기 어려웠던 또 기간이 오래 걸렸었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다. 이것을 바로 해결을 하겠다라고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공공기획을 통해서 새롭게 나오는 이야기죠.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해서 기간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의 5년 정도 진행이 구성돼서 구역 지정이 되기 위해서 5년이 걸렸었던 기간을 2년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이고요. 주민 제안과 사전 검토를 2개월 줄이고 그동안에 이제 정비계획 수립까지 이제 타당성 조사라든가 기초 생활권 계획 수립하고 이제 정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지자체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기간들을 공공이 기획을 해서 공공성을 확보를 하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획기적인 14개월 안에 서울시에서 전면적으로 기간을 단축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 절차 같은 경우에도 6개월로 줄이기 때문에 5년 걸렸었던 계획을 2년 안으로 계획을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공급이 굉장히 신속하게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주민 동의율 간소화도 명확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 동의 10%를 받고 나서 타당성 조사에서 50%를 또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비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그 전체의 3분의 2 이상 73% 정도 되죠. 이 정도의 동의가 또 이루어져야 되는 세 단계를 약 2단계 정도로 축소를 시키겠다. 일단 첫 번째에서 실질적으로 10%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동의하고 나서 여기에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제안에 있어서 30% 동의를 시키겠다라는 거죠. 주민 간의 갭 차이 40%의 갭 차이를 최소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 제안이 30%가 들어가면은 바로 타당성 조사의 동의율은 필요가 없고 정비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3분의 2 이상의 동의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2단계로 축소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해제 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 170여 개 이상의 해지 구역들 지금 이곳이 노후화되어 있고 슬럼화되어 있는 지역들이 다수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런 지역들 사업 추진 여건 다시 재개발 들어가기 위해서 규제가 굉장히 또 들어가는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웠었죠. 하지만 이런 구역들 신규 지정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서울 지역에서 동부권과 서남권 지역들이 가장 많은 해지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위주로 해서 그런 다세대 주택, 저밀도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의 개발들이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뭐 신길 뉴타운이라든가 또는 장위 뉴타운 뭐 이런 지역들이 이제 해제되었었던 대표적인 서남권과 동부권 지역들인데 이 지역들 주거 개선, 환경 개선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노후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의 슬럼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해지된 곳들도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층 주거지 이거는 이제 공약에서 나왔었던 내용이죠. 2종 주거지를 7층 이제 일반 주거 지역으로 해서 용적률과 층수 제한을 완화시켜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자, 그리고 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해서 재개발 구역을 공모하고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2년, 2013년도에도 한 평균적으로 12군데 정도의 신규 지정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을 살펴보신다면 지금 현재 공모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어떻게 보면은 연간 25개 이상의 구역을 발굴을 해서 이 지역들이 개발이 될 수 있는지의 적정성,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서울시에서는 매년마다 재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 계속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이런 지역들 충분히 추진될 수 있는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들의 그런 빠른 개발 속도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정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었던 곳들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울이 계속해서 많은 지역들이 개발이 된다면 약 10년, 15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개발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뉴타운 사업들이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프리미엄들이 같이 함께 낮아질 수 있는 이런 기대 효과를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비규제 완화 영향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재개발구역 지정 활성화는 당연시 될 것 같습니다. 매년 구역 지정 공모를 통해서 연 25개 이상의 구역들이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가능성들을 굉장히 많이 열어두고 있다는 거죠. 자, 10월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계획, 기본 계획을 변경해서 기본적인 이런 계획들의 법적인 조항들도 해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후보지의 선정 공모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됩니다. 그래서 후보지 선정 공모를 하기 이전에 매수를 하셔야 내가 재개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후보지가 선정되고 나서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때 가서 공모일 이후에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권리 산정 기준일에 취합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 청산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후보지 선정이 만약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었다 하면은 바로 건축허가 제한, 신규 난개발을 막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실거주자만 들어갈 수 있고 투자자는 앞으로 매수를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묶어버리겠다. 이거 정말 좋은 방법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슬럼화되어 있는 빌라촌이라든가 저밀도 주택지 그리고 재개발 해제 지역들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소 충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가격 상승을 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이제 후보지 선정 공모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고 후보지 선정 이후에는 신축 허가 제한이라든가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이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 규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조합원의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조금 더 빠른 움직임들이 필요하다. 개발의 가능성들이 판단될 수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을 모색을 하고 그 지역의 개발의 가치성을 보고 나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선정 공모일이 지나고 나서는 안 되니까 조금 더 빨리 움직이셔야 되겠다. 약 10월까지는 꾸준하게 지역들을 잘 모색하시면서 좋은 지역들 분석을 하시고 이 지역들의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모습들도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21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이렇게 변한다. 지금 아직도 부동산 시장 끝난 거 아닌가,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가는 또 하반기 가격 상승 또 일어나고 나서 또 후회하시는 기간이 또 생기실 수 있습니다. 서울전화 02-2638-3956번으로 전화 주셔서 예약 필수 꼭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6대 규제 완화책에 해당될 수 있는 지역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서남권과 동부권이 가장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입지도 중요하지만 노후되어 있는 노후도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겠죠. 기본적인 법적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지역을 먼저 분석하셔야 됩니다. 자, 그 지역 중에서 가장 서울의 핵심적인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용산구 청파동은요. 지금 현재 다중 역세권 서울역의 역세권이기도 하고 투룸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용산의 유일한 투룸 주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용 면적이 29.80제곱미터, 매매 시세는 5억 5천에서 5억 6천5백만 원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세 시에는 약 3억 초반 정도 구성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2억 4천에서 약 2억 5천 5백 정도의 투자 금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과 민족공원 조성, GTX 라인들, 용산의 미래 가치는 너무나도 풍부하다는 걸 알고 계실 거고 노후 지역들의 개발 여파가 너무 큽니다. 지금 현재 공공재 개발 끝난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들 그리고 이번에 나왔었던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책들이 이곳을 바로 타겟팅하고 있다. 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 창출과 강북 최대 규모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모습들
사업들 지켜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서울역 주변 지역으로 해서 지중화 사업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지상부의 공원화 조성 굉장히 큰 개발 호재로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의 최중심인 지역이기 때문에 풍부한 임차 수요로 인해서 역세권 프리미엄 또 임차 수요 기대해 볼 수 있는 직주 근접성의 장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청파동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미 주변 지역에 너무 노후되어 있는 후암동이라든가 서계동, 청파동, 원효로 1가 효창동 라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노후도는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앞으로의 개발, 주거 환경 개선들이 꼭 일어나야 되는 곳이 바로 청파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남산공원을 필두로 해서 용산 민족공원이 같이 함께 조성 사업을 통해서 이곳의 녹지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공원 조성을 주민의 생활의 여건들이 좋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캠프킹 기지와 유엔사 수송부 부지 미군부대 이전으로 인해서 개발의 가시권들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역에서 남영역과 용산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용산역 지역에 이런 정비창 부지의 개발 사업들, 동부간선도로와 그리고 올림픽대로를 통해서 또 서부간선도로 라인들을 통해서 그런 교통편들도 용이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남 뉴타운이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정말 고가의 아파트가 형성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유엔빌리지라든가 나인원 한남, 한남 더힐, 이 지역들 고가의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동부 이촌동과 서부 이촌동의 개발 사업들 재건축들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미 압구정 재건축을 통해서 토지거래 해고로 묶여 있는 곳들이죠. 그래서 높은 가격대 아파트들 평당 2억, 3억이 나올 수 있는 지역들이 주변 한강변으로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용산 정비창 부지의 개발 호재 소식과 철도 지중화 사업 이번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3km 구간 정도를 일단 1차 우선적으로 실질적으로 공원화 조성을 통해서 지상에 있었던 지상철들을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그에 대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청파동이 되겠죠. 청파동 노후주거지가 사실상 개발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직주 근접성이 너무나도 우수한데요. 도심 지역이라든가 영등포 여의도 지역들 그리고 강남 지역으로의 서울 3도심을 끼고 있는 용산이기 때문에 이 지역까지의 접근성 너무나도 용이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옆 라인으로 해서 같은 인접지에 마포공덕 업무지구 그리고 또한 용산국제업무 상업 업무지구 단지가 또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산은 개발의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개발들이 밀집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개발은 민족공원 조성 사업이죠. 지금 현재 구간 개장을 2024년 예정을 하고 있고 2027년까지 모든 것들이 다 완공됐었을 때는 국가 제1호 민족공원을 통해서 랜드마크성의 그런 공원 조성이 이곳 용산에 펼쳐진다 이렇게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용산 공원 주변 지역으로 이태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든가 한남 재개발 재정비 촉진지구 그리고 용산역 주변에 노후되어 있는 주거지의 그런 개선 사업들 같이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서울역 마스터 플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광역철도망 지금 현재 수색광명 고속철도와 GTX A 노선과 B 노선 그리고 신안산선과 신분당선 북부 연장선들이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5개의 광역 교통망과 기존의 7개의 교통망이 같이 함께 합쳐져서 12개의 교통망이 구성되는 곳이 바로 서울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 더불어서 이제 서울의 지상철들을 지중화하는 사업까지 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으로 서울역의 복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완성이 되는 건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북부 역세권 개발도 많은 일자리 창출과 이곳에 개발될 수 있는 여건들 아직도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공재개발 추진들이 계속 이루어졌었던 이유 알고 계시죠? 노후되어 있는 모습들 때문에 또 주민들이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지가 너무나도 확고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파동 지역들도 이런 공공재개발뿐만이 아니라 민간으로서 추진될 수 있는 이번 개발 사업들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 권리 산정일 이전에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5억 5천에서 5억 6,500만 원 그리고 아직 임대사업자가 폐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좀 장기적인 보유하실 수 있는 또 취득세 감면 받으시면서 다주택자는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전세는 약 3억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이시고요. 예상 실투자 금액은 2억 중반대로 투자가 가능하시고 월세를 받으신다면
약 110에서 120만 원 정도의 월 수익 나올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재개발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보고 가시는 거라면 장기적으로 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축으로 좀 구입을 하셔서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좀 수립을 하시고 장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레버리지를 충분히 또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상 실투자 금액,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2억 9천대에서 3억 2천대로 투자가 가능한 용산구 청파동이 되겠습니다. 자, 동부권에 정말 많은 노후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또 규제 완화의 핵심적인 사업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 창출과 교통 호재가 내포되어 있는 창동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규제를 받지 않는 오피스텔, 뭐 대출 규제도 없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다주택자 중과 취득세에 해당되지 않는 오피스텔로 3룸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3룸 오피스텔이고요. 전용 면적 54제곱미터, 굉장히 넓은 3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1호선과 4호선 창동 역세권인데 앞으로 GTX C노선이 들어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도 풍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억 1천에서 4억 2천만 원의 시세이고요. 실투자 금액은 3천에서 4천만 원대로 접근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3룸 주거용 오피스텔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데 생활의 인프라, 아파트의 생활의 인프라 그대로 같이 함께 이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통이면 교통, 학군이면 학군, 뭐 백화점이라든가 공원, 병원 모든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는 모습이고 개발 호재, 상계, 창동 상계의 신경제 중심지로서의 개발 사업들이 또 같이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2021년 공시가격 상승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상위 지역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봉구가 26.19%로 서울의 평균치를 훨씬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 지역 내에서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동부권이라는 점, 노후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동년 대비 가격 상승률을 상위권을 찍고 있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의 가능성들, 투자의 목적성을 훨씬 더 높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개선 사업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 창출과 교통 호재, 그리고 관공서의 그런 개발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후되어 있는 주거들이 개선되는 사업뿐만이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자리 창출이 같이 함께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입지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지금 작년에 이제 착공이 들어갔었던 복합 아레나 공연장 지금 2만여 석 정도의 메모드급 사업으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매년 250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을 창출시킬 수 있는 개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시설의 개발 사업뿐만이 아니라 환승주차장 부지의 환승센터, 그리고 또한 창동 차량기지와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의 저밀도 이런 주택들을 또 개선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벨트가 같이 함께 구성이 된다. 특히나 앞으로 이제 동부간선도로 제가 지금 구간별로 이제 개통을 했는데 굉장히 교통의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상부는 이제 수변공원의 조성 사업과 함께 더불어서 차량은 지하로 구성을 해서 동부간선도로의 그런 주민 생활 여건들 또 교통편들 굉장히 좋아지는데요. 강남권 영동대로 지하 사업과 다이렉트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 4억 1천에서 4억 2천만 원의 매매 금액인데요. 아파트 같은 동일 평형대로에서 거의 7, 8억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높은 아파트 가격에 대비한 대체 주거지로서 오피스텔 아파트를 보실 수 있는 거고요. 3억 8천에서 3억 9천만 원대가 전세 시세이기 때문에 예상 실투자 금액 규제를 받지 않는 뭐 중과를 받지 않고 취득세를 이제 내실 수 있는 3천에서 4천만 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더불어서 월세는 120에서 13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고요. 대출 규제도 없으시기 때문에 약 8천에서 9천만 원대의 소액으로도 월세 수익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지역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부동산 세법 개정이라든가 또는 뭐 임대사업자 폐지한다 이런 불안감 조성들 굉장히 많이 또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 이런 재개발 규제 완화책이라든가 이런 걸로 또 보면은 또 호재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아리송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는 궁금하신 부분들 문의 전화 주시고 또 전화 주셔서 상담 받으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시청을 계속해서 하시면은 좀 본인에게 이제 맞는 그런 부동산에
분야에 대한 개념들이 좀 잡히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연락 주시고 문의 전화 주시고 계속해서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뵐게요.